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코스피가 꽤나 괜찮은 수준으로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 코스피가 거의 이제 제자리 걸음 내지는 하락세였는데 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한 3달 동안 가격대로 봤을 때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 한 2주 정도 동안 이제 모습을 봐도 꽤나 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증시, 그간 잘 나가던 미국 증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드디어 한국 저평가 해소되는 건가? 내가 물린 주식이 이제 좀 복구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이제 기대감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증시가 쭉 올라가주는 동안 다른 나라 증시는 가만히 있었냐? 그렇진 않았어요.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고공행진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딥시크의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딥시크가 나오고 난 이래로 갑작스럽게 주가가 폭등하고 있고 딱 딥시크가 나온 기점 전후로 나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국 쪽 AI 주식 잘 올라가다가 이제는 중국 쪽에서 이런 이제 좀 상승세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 미국은 좀 제자리 걸음이지만 유럽은 그래도 굉장히 이제 괜찮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반등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요번에 이제 시장 상승은 딥시크가 핵심이라기보다는 핵심이 탈미국화지 않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딥시크 나오고 나서 홍콩 증시가 막 수직 상승하는데 한국 증시도 올라가면서 이제 수혜를 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유럽 증시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딥시크가 이 상승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의 빅테크 7개 회사인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더 이상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고 월가의 추정치대로 실적이 나오고 더 이상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 주가가 더 갈만한 이런 매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투자 메리트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그게 주가를 더 밀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처들로 자금이 유입돼서 뭐 한국, 홍콩 증시, 중국이죠. 그 다음에 유럽 증시 이런 쪽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지금 유럽 증시도 잘 올라가고 홍콩 증시도 잘 올라가요. 근데 유럽, 홍콩, 한국 요 세 가지 시장을 비교해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제일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세 시장 중에서 가장 적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떠난 이유가 뭐냐? 왜 한국 시장은 유독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것이냐?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요 근래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대한민국 소매 판매량의 현재 동향과 과거의 동향을 보게 되면 코로나 때, 금융위기 때, 닷컴 버블 때, IMF 사태 때 이렇게 좀 예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일단 요 지표가 요 검은 선을 뚫고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올 때쯤에는 분명 전 세계에 무슨 일이 터졌으면 터졌지 안 터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IMF 사태가 터진 이래로 가장 최장기 소비 침체 구간을 겪고 있습니다. 즉 경제가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 아주 꽤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 중에 사람들이 IMF 때보다 최악이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닷컴 버블 때나 금융위기 때를 보게 되면 이런 소매 판매가 꺾이는, 즉 소비가 꺾이고 경제가 어려웠던 구간이 짧게 툭 치고 끝났어요. 툭 치고 바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좀 길고 아주 지루하게 이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가 막 갑작스럽게 이제 꺾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IMF 때 이래로 가장 오랜 기간, 어쩌면 IMF보다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더 오랜 시간 동안 힘든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F 때는 한 번에 바닥 찍고 바로 이제 V자 반등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IMF처럼 떨어지진 않지만 점점 이렇게 뭔가 경제가 천천히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IMF 때보다도 더 안 좋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연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더 악화될 거다라는 전망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FN가이드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이제 한국의 상장사들 대상으로 영업이익이 282조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265조 원으로 15조 원 정도 넘게 하락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장된 기업들의 영업이익들이 꺾일 정도로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지금 전 세계로 봤을 때 미국도 그렇고 다 대기업들은 버티고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무너지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매출이 올해 꺾일 거다라고 전망을 할 정도면 아마 중소기업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아마 더 많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까지 나오고 있냐?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 걷어들이는 게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더 높아지기 직전이래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로 벌어들이는 세금은 점점 많아지고 법인세로 벌어들이는 세금은 점점 악화되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급쟁이들은 먹고 살만한데 회사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가장 위기를 체감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직장인분들이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이나 중소기업에서 이제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당연하죠. 직장인분들은 회사가 어렵든 말든 회사 아직까지는 잘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직장인분들, 즉 고용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점점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내용들이 결국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 증시만 왕따인 이유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들이 한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왕따 취급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이제 고점까지 쭉 이렇게 잘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코스닥은 어때요?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만 하락세고 전 세계는 상승세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여건에 있는 시장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증시, 한국 경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분위기라는 거죠. 결국 왜 그러냐? 주가는 경제의 수렴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망가지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 절대 지속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라? 그래도 사실 옛날 IMF 때처럼 지금 경제가 심각한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힘들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은 IMF 때처럼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저축은행 연체율이 저축은행 사태 터졌었던 때보다, 그러니까 피해액이 20조 원대에 피해자가 10만 명 이상 양산이 됐었던 이런 이제 저축은행 위기 때나 이런 다양한 위기 때보다 지금이 현재 버틸 만한 이유는 아직까지 전 세계에 문제가 안 터져서 그래요. 자, 코로나 쇼크 전 세계적 위기였죠. 금융위기 전 세계적 위기였습니다. 닷컴 버블 전 세계적 위기였죠. IMF 사태 아시아 외환 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즉 전 세계가 무너질 때 한국이 거의 휩쓸려 나가면서 전 세계적인 위기라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주가도 강하게 폭락하는 거지, 지금 주가가 스멀스멀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건 아직 전 세계가 크게 위기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위기 상태에 빠지진 않은 것뿐이지 당장 위기 상태로 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 세계가 무너지는 트리거가 딱 발생했을 때 시작이 되는 거지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터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는 어디 국가가 어디 증시가 더 많이 무너질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조금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른 종목들이 떨어질 때 내 종목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늘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게 국가들 간에도 벌어지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 날라가고 유럽 날라가고 항상 날라가요. 근데 지금 한국 주식 살짝 올라왔어요. 근데 미국 떨어질 때는 훅 떨어지고 유럽 증시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한국 증시가 올라갈 때 조금 떨어질 때 많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제1번의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IMF 때 사태 때도 한국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아실 분들은 아시지만 IMF 사태를 우리나라만 힘들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97년 IMF 또한 아시아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인 위기로 번졌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쇼타임이 시작되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쇼타임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무 일도 터진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뭐 태국의 바트와도 화폐 가치가 단숨에 50%가 깎였고 인도네시아 루피와는 85% 가치가 증발을 했어요. 루피화를 1억 정도 갖고 있었으면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1,5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일촉즉발의 시기에 있고 경제가 장기적으로 악화돼 가고 있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터지는 시점은 언제다?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터질 거다. 즉 아직 안 터져서 버티는 것뿐이지 사실은 지금 상황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그리고 미국도 빠르게 악화가 돼가고 있어요. 아까 소비를 보여드렸는데 미국 소비도 굉장히 빠르게 악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미국 주택들의 매물 가격을 보게 되면 원래 매물 가격이 100이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할인돼서 얼마나 싸게 나오냐 이걸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2022년 증시가 하락했을 때 어땠습니까? 2022년에 증시가 하락할 때 집값도 빠르게 하락을 했죠.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어떻게 돼요? 원가보다 더 할인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 차트랑 상당히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코스닥 차트 켜놓고 보시면은 코스닥 차트랑 되게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계속 하방 추세를 겪고 있는 것도 실물 경기랑 유동성의 동향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 차트랑 전 세계 경제 동향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얘기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영화 빅쇼트의 실존 인물인 마이클 버리 이분이 이제 2023년 이제 연초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셀이라는 한마디의 트위터를 올려요.
트윗을 올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네가 갖고 있는 주식 다 팔아라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후로 증시가 5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증시가 50% 가까이 올랐다는 거는 그중에 엄청나게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영화 빅쇼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끝에는 결국 마이클 버리가 늘 옳았습니다. 왜 그러냐? 마이클 버리가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걸 너무 빨리 감지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진짜 기막히게 감지를 하지만 너무 빨리 감지를 하는 저주받는 능력을 가진 분인데 덕분에 우리는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마이클 버리가 경고한 시점부터 증시가 많이 올랐지만 이미 뭔가 버블이 많이 형성이 돼서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불안정해진 상황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게 안 오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방법은 투자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는 것들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다 중국이나 미국에 다 따라잡혔고 뭐 반도체, AI 반도체도 대만이 더 잘 만들고 이렇게 다 기술력을 따라잡히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계몽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국부를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그게 곧 국부의 증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다 같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의 애국도 하는 이런 좋은 결과를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경제가 악화되면 대부분이 큰 돈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누군가는 돈을 벌게 돼 있어요.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대공황 때도 누군가는 돈을 벌었거든요. 그 방법을 함께 여러분들이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요번 2월 26일 오후 9시 30분 경제여왕 김PB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는 코스피 공매도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거 돈 내고 들으시는 강의가 아니고 100% 무료로 라이브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는 강의거든요. 한국 증시만 왜 하락세인지, 숏이 여러분들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인버스 투자하면 왜 망하게 되는지,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10배를 수익내는 방법은 뭔지, 경제 위기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자산을 불릴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으신 분들은 1577에 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일시를 맞춰서 라이브에 입장해 주시면 이 내용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